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이게 최근 들어서 자폐증과 함께 ADHD 진단을 받는 아동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폐증이나 ADHD나 다 예전에는 흔치 않았었는데 이게 새로운 유행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아졌어요. 이게 현대병이고 신종병이라는 뜻입니다. 전에 없던 병이 흔해졌다 그러면 그 원인은 새롭게 바뀐 환경 때문일 가능성이 크죠. 적어도 이제 그런 생각에서부터 추리를 시작하는 게 맞는 건데, 의사들은 덮어놓고 약물부터 투약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식품업계나 화학업계에서는 그런 음식이나 화학약품과는 상관이 없다고 그런 연구들을 자꾸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본 원인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먹는 음식이 바뀐 거고요. 중금속과 같은 환경 오염이 증가했습니다. 이 ADHD는 약물 치료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ADHD 증상 자체는 완화될 수도 있지만 학습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부작용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부작용도 꽤 흔한 편이고 ADHD 자체보다 이 부작용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HD를 치료하는데 기능의학적으로 7가지 접근을 해요. 기능의학의 대가인 닥터 하이먼이 제시하는 치료 전략입니다. 7가지를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면역과 염증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ADHD가 있는 아이들은 우선 면역이랑 염증 체계에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능의학 병원에서는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음식들을 파악하고 그런 음식들의 섭취를 피하죠. 근데 검사를 안 해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글루텐은 피해야 되는 걸로 나옵니다. 글루텐은 밀가루, 보리, 귀리, 옥수수 등에 들어있잖아요.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건 가공식품이죠. 가공식품을 먹으면 치료는 끝장이란 얘기예요. ADHD 있는 애들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공식품만 끊었는데 훨씬 좋아졌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시리얼 같은 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 건강이 되게 중요해요. 그 면역이랑 염증은 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장 누수증후군이 있으면 그거부터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ADHD 아동들은 이 체내에 중금속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중금속 중독인 경우가 많아요. 이 체내 중금속 수치도 기능의학병원에서 모바일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은이나 납, 카드뮴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납 같은 것들은 ADHD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어린이들 장난감, 페인트 등에서 유입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중금속은 미네랄이랑 경쟁을 하기 때문에 중금속 수치가 높으면 미네랄들은 결핍인 가능성이 커요. 이 중금속을 해독하기 위해서 우리 몸 밖으로 체외로 배출하기 위해서 다시마를 포함한 해조류들이 도움이 됩니다. 닥터 울프슨의 슈퍼푸드가 그런 목적이에요. 미네랄이랑 경쟁한다 그랬기 때문에 미네랄을 많이 먹어주는 것도 중금속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미네랄이 부족해서 먹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중금속을 밀어내기 위해서 미네랄을 먹어주는 그런 목적으로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양결핍도 ADHD 원인 중에 하나예요. 앞서서 언급한 문제들, 염증, 장건강, 중금속, 이게 다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시작됐거나 아니면 영양결핍 때문에 더 심해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결핍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는데, 오메가3, 트립토판, 비타민 B6,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D, 아연, 마그네슘입니다. 다 뇌 건강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을 다 먹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충제로 먹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얘들을 치료제로 보지 마시고 결핍이 되면 문제가 된다고 보고된 것들을 열거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타민 A와 오메가3는 대구 간육으로 동시에 섭취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또 채소 같은 것들을 샐러드로 먹는 것보다는 착즙을 해서 주스를 통해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7가지 ADHD를 치료하는 기능의학적인 전략들 7가지를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진짜 음식만 먹기.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 식품 첨가물, 액상과당, 당분 이런 건 모두 다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가공식품을 아예 먹지 않아야 돼요. 소화비만도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소화비만이 증가하는 거랑 ADHD가 증가하는 거랑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무조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유기농 채소, 유청 단백질, 그리고 고지방 식이를 권장합니다. 뇌의 화학균형이나 뇌기능과 관련된 질환들은 고지방 식이가 도움이 되니까요. 두 번째로 지연성 알러지 식품 피하기. 아까 언급드린 다양한 원인의 식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리고 흔한 것은 글루텐이랑 유제품이에요. 6주 이상 글루텐을 안 먹고 유제품을 완전히 끊고 이 경과를 이렇게 관찰해 보는 거, 이것도
진단의 과정이기도 하고 치료의 과정이기도 한 거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가공식품을 끊는 게 그렇게 이제 아이들 어렵잖아요. 애가 막 화내고 이러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과자, 라면 하나 끊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양소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타이로신, 트립토판, 지방산, 그 지용성 비타민들,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오메가3 이런 것들. 뇌 활동과 관련된 영양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 누수증후군을 치료해야 돼요. 이 장 누수증후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고, 기능의학에서 있어서 인슐린 저항과 함께 장 누수증후군 제일 중요한 치료 대상이기 때문에, 진료 대상이기 때문에 지난 영상들의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염, 소염식품을 먹는 것. 그러니까 ADHD뿐만 아니라 자폐증, 알츠하이머, 우울증, 전부 다 뇌기능 질환들은 염증이랑 관련이 있어요. 사이로카인 수치가 높고 전신에 만성염증이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 같은 지방산을 섭취하고 항염 식품들을 먹는 게 도움이 돼요. 파킨슨이나 조기 치매랑 관련해서 코코넛 오일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관련한 영상이 있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소는 유기농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죠. 그리고 기능의학 병원에서는 항산화제를 많이 처방을 합니다. 이게 산화 손상이랑 글루타치온이 결핍이 되면 치매나 파킨슨이나 우울증이나 자폐증, 그리고 ADHD의 위험이 올라가요. 항산화제는 물론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먹는 게 가장 좋고요. 유기농. 그리고 유청 단백질도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능의학 병원에서는 글루타치온 보충제나 비타민 C를 처방하기도 해요. 또 다른 항산화제 보충제로는 알파리포산, 그리고 R리포산이 있고요. 또 아스타잔틴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독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몸의 체내에 있는 중금속은 뇌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중금속들을 몸에 그냥 계속 쌓아놓고 뭔가 좀 나아지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해독이나 디톡스에 대해서 우리 간이 알아서 다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금속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약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EDTA가 들어간 해독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수액으로 주사를 놓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 숟가루가 도움이 되는데, 숟가루 같은 경우는 의사들 처방을 받고 가이드를 받아가면서 먹는 게 좋고, 닥터울프는 슈퍼푸드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DHD 아동들을 기능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